이번 영상은 구독자 제이드 킴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내용이 아닌 직접 실제 겪으신 경험을 고스란히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럼 미스테리한 실제 경험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때는 1985년 8월 중순,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시간은 대략 오후 3시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죠. 제가 살던 장소는 용인 수지에 있는 정평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수지 국민학교와 담장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지가 개발되면서 저희 집 부지에는 장례식장이 딸린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삼성병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삼성병원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전까지는 병원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가본 지 오래되다 보니 현재는 그곳 사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쨌건 저의 이야기는 그 병원이 생기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당시 수지는 정말이지 시골이었습니다. 산과 농가 밭 그리고 도로도 비포장 도로여서 비가 많이 오면 버스가 진흙에 빠져 헛돌 정도로 매우 도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보름날이면 깡통에 구멍을 뚫어서 망우리 깡통 돌리는 쥐불놀이를 하고 산에서 여우, 승냥이, 매, 구렁이, 노루 등이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정말로 시골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억나는 것은 조선시대 학자 조광조의 신곡서원 및 조광조의 묘가 그곳에 있었는데 저희 집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생생한 기억을 남긴 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름비가 매일처럼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하루, 이틀, 3일에 걸쳐 매일처럼 밤만 되면 애기 울음이나 고양이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밤마다 정말이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한옥집이었는데 안채를 빼고 사랑채, 건너채 등은 그곳에 단칸방으로 새들어 사는 집이 4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침 한 집에 살던 아저씨가 그 3일 동안이나 시끄럽게 울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결국 찾아내셨고 잡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하신 말씀은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고 살쾡이란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저씨는 노끈으로 그 놈을 묶어서 수지 국민학교와 담장이 서로 붙어있는 저희 집 우물가에 그 살쾡이라는 동물을 놔두셨습니다. 그 후 저는 호기심에 그 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놈은 검은색으로 매우 털이 거칠어 보였고 일반 고양이 크기인데 마치 새끼 같아 보였습니다. 잡아온 아저씨도 살쾡이 새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어른들은 살글, 살쾡이, 개우주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쾡이 새끼를 처음 봐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신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녀석을 묶어놨으니 안심하고 며칠 동안 밥도 주고 만져도 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무척 얌전했으나 막상 우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자니 고양이 소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때로는 조용하면서 구슬프게 울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애기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틀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수지는 매우 시골이라 아줌마들이 머리를 파마하거나 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원에 미용실을 하시는 아줌마가 나를 잡아 마을에 와서는 단체로 머리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집 마당에서는 4명 정도의 아줌마들이 머리에 파마를 하러 오셨었고 저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해서 저는 우물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뒷산에서 후다닥 하고 빠르게 달려오더니 집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과 수지 국민학교 뒤에는 뒷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도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뒷산에서 뭔지 모를 무언가가 빠르게 달려와 저희 집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 경황이 없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뭔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니 그것은 짐승이었고 눈높이가 저희 키와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민학교 3학년인데다가 저희 키가 작은 편이라서 번호가 앞쪽에 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20에서 130cm 정도의 키가 되었을 텐데 저와 그 짐승의 눈높이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시 느낌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짐승은 표범보다는 크고 호랑이보다는 약간 작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직접 느낀 그 짐승의 전체적인 외형의 크기는 제가 알고 있던 아저씨들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말 특이한 것은 그놈의 온몸의 털 색깔이 회색빛을 한 흰색이었는데 얼굴만 매우 까만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난 털 길이가 매우 길어서 얼굴의 일부를 모두 덮을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짐승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삽살개 정도이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털이 뭉치거나 더러워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것처럼 털이 정리가 된 듯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얼굴이 까맣다 보니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몸은 굳은 채로 계속 그놈을 쳐다보고 있자니 고양이처럼 생긴 얼굴이긴 하였으나 매우 일그러진 주름진 고양이의 얼굴과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귀명감만 같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놀라서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보다는 그냥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굳은 채로 그 짐승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저를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5분 정도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그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자 저는 놀라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이빨만 보이더니 그놈은 곧 노끈으로 묶어둔 새까만 색의 살쾡이처럼 생긴 새끼에게 다가가서는 자신의 이빨로 노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끼인 듯이 그 녀석의 목덜미를 물더니 다시 담장을 넘어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모습은 고양이가 마치 언덕을 뛸 때 약간 납작 엎드린 자세처럼 하고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 살쾡이 새끼처럼 보였던 짐승이 그놈의 새끼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 그놈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정신이 갑자기 번뜩 들어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린 채 아주머니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하얀 표범을 봤다고 그리고 그 표범이 새끼를 물고 산으로 갔다고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얀 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가 본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인들에게 제가 본 이러한 목격담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저에게 형이 말했던 것 같은 미스테리한 짐승의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왔다고 말해서 제가 그 방송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에서는 그것을 장산범이라 지칭하여 말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목격담이 나오는 것은 물론 부산의 장산에서 목격이 되어 그 짐승을 장산범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장산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존재한 호랑이와는 별개의 개체인 범이라는 짐승의 존재가 구정과 실록과 함께 여러 설화가 많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제가 목격한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범이라는 존재의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본 것처럼 실제했으며 지금도 어딘가 실제할 것이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목격이 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과의 맹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물던 시절에는 간혹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었고, 산중 마을에 내려와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전해지지만 아마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 목격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참고로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의 울음소리,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경우 서로 다르게 들렸었겠지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간 들었던 과거의 범의 새끼의 울음소리가 때에 따라서는 구슬프게도, 그리고 앙칼지게 우는 아기 소리처럼 들렸으며 때로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의 낮은 울음소리가 마치 쇳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또는 쇠가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모가 마치 웹툰이나 영화 등에서 표현한 것 같은 마대자루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털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삽살개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정하고 정돈된 듯이 보이는 약간 긴 털을 가지고 있었고, 딱 한눈에 보아도 고양이과의 동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격자들이 군부대 근처에서 보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살았던 수지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이 지금은 광교 지역이지만 당시 그곳에 독바위라는 동네가 있었고, 또한 그곳에 7673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공통된 목격담이나 웹툰 등의 묘사처럼 하얀색의 털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은빛의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며 검은 얼굴과 빠른 속도를 가진 대형 고양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범이나 시라소니, 퓨마, 제기어 등보다는 좀 더 큰 호랑이의 크기와 비슷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사람을 홀린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시 몸이 어른 듯 굳은 채로 한동안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범의 눈 모양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짐승의 눈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뭔가 홀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한동안 쳐다본 그놈의 눈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 짐승이 분명 한반도에 옛부터 살아온 존재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라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할 때 사용한 사자탈이라고 알려진 탈의 묘사를 보면
제가 목격한 짐승의 외모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북청 사자탈춤에 나오는 사자탈의 묘사가 흰색의 범과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옛 선조들이 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무언가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것을 악기나 귀신을 물리치는 존재로 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그때 범을 목격하기 며칠 전 비오는 날의 밤, 밤새도록 짐승의 새끼가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 밤에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가면 애들을 그 짐승이 산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셨던 것도 말입니다. 멀리 있는 영국에도 빅캣이라는 전설과 목격담, 영상 그리고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표범과 같으나 표범보다는 좀 더 크고 다리가 길면서 날렵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빅캣도 한국의 범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하며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의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추신, 제보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당시 범과 저의 거리는 대략 3m 정도의 거리에서 대치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범의 목격담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모두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이제 제보하신 내용은 모두 알려드렸으니 여기서 마치려 하다가 좀 아쉬우실 것 같아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산범이라는 도시괴담이 퍼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외형은 진홍색의 피부와 비단같이 곱고 긴 털, 그리고 호랑이의 골격을 가지고 털이 길다고 하는데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에 긴 털이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명 모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희고 긴 털을 가진 호랑이 요괴로 보이기도 하며 환각과 성대묘사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산범은 부산광역시 장산의 산속에서 출몰한다는 호랑이를 닮은 괴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민담을 모아서 부산광역시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4년 통문관에서 발행한 한국민간전설집이나 경상도 민간전설 목록을 뒤져봐도 장산범의 전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약 50여 년간 북한을 포함한 팔도의 모든 전설을 모으고 분류한 저서였으며 일제강점기로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거의 모든 민간전설을 종람했기 때문에 적어도 1984년도 이전에는 이런 전설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운대구 장산 일대에는 중무장 군사 지역입니다. 해당 부대에서도 아무런 목격담이 없는 데다가 90년대 초반까지 장산에는 북한 특수부대를 막기 위한 지뢰가 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지뢰가 많이 제거된 현재의 장산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도 할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산범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산에 호랑이가 살았었습니다. 반여동 지역의 장산 산록에 굴이 하나 있는데 중리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해서 범굴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무속인들의 기도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산의 양운폭포까지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송정지역 전래 이야기에서는 최씨 부인이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일도 있었는데 당시 최씨 부인이 임신을 하여 갑자기 산에서 산통이 시작되자 호랑이가 자신의 굴에서 그녀의 아기를 낳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편 고양이과로 보이는 맹수설로는 한반도의 호랑이, 표범 등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포식성 맹수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멸종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는 넙적범이라고 하는 경주 산내 지역 토박이 말로 넙덕발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 넓적하게 생기고 굉장히 빠른 놈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인지 진짜로 목격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고 호랑이의 별명 중 하나인 비호라는 것은 나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기록에는 하룻밤에 무려 100리를 달렸다는 등 그들의 증언으로 추정해본다면 남한에서 서식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부가 있는 시라소니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또한 범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새끼 호랑이를 일컫는 개호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단어는 경남에선 개오지, 의성에선 개오제비, 강원도에선 갈가지 또는 개갈가지로 불렸습니다. 이 밖에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호랑이, 표범, 살기 아닌 짐승으로 개호자 등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었으며 이들 또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홀린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조선 왕조 영조실록 66권에서 영조 23년 11월 5일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들과 비슷한 괴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의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처럼 생겼으며 머리는 말처럼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과 같은 모습을 했는데 사람을 보면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 병사가 그 짐승을 잡아 가죽을 진상에 보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임금님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이는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비의 동물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을 볼 때 제보하신 분의 실제 목격담에서 나온 것은 어쩌면 본인의 말씀대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그림 속의 모습이 색채는 다를지라도 어쩌면 더 비슷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얼굴도 아니고 고양이의 모습도 아닌데 몸체는 커다란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 말이죠. 어쨌건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목격을 경험하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